안녕하십니까. 함재봉의 H리포트입니다. 홍콩이 중국을 상대로 희망이 없는, 미래가 없는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입니다. 제가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중국이 절대로 물러나서 홍콩의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를 인정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홍콩에서 밀리면 대만에서도 밀리고 중국 본토 내에서도 자유에 대한 요구가 본물 터지듯이 터져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안문 사태 같은 것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중국 공산당은 홍콩에서 결코 물러설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홍콩 편을 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미 하원이 홍콩 민주화 지지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무척이나 망설이다가 그것도 중국과의 무역 마찰을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연하다가 마지못해 서명을 했습니다. 과거 홍콩을 통치했던 영국의 외무부와 의회가 홍콩 사태 관련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자 중국은 내정 간섭하지 말라며 한마디로 무시해버렸습니다. 홍콩은 사실 미래도 없습니다. 1997년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되돌려줄 때 중국은 소위 1국가 2체제론을 내세우면서 2047년까지 50년간 홍콩이 기존의 정치, 경제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중국은 벌써부터 홍콩의 제도를 조금씩, 그러나 근본적으로 수정하면서 1국가 2체제를 1국가 1체제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약속했던 2047년이 지나면 중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47년이래 봐야 이제 겨우 27년 남았습니다. 원래 영국도 그런 합의를 한 것은 내심 그때쯤 되면 중국도 경제발전은 물론 민주화도 이루었을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측은 빗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측을 비웃기나 하듯이 중국 공산당은 더욱 일당 독재를 강화하고 시진핑의 우상화까지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희망도 미래도 없는 상황에서 홍콩 사람들이 저렇게 투쟁하는 것은 참 경이로운 일입니다. 자유는 이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희망도 미래도 없어 보이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걸고 지켜보려는 것이 자유입니다. 이 투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골리앗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테르모필레 전투가 생각납니다. 테르모필레 전투가 어떤 전투냐고요? 2007년 개봉하여 대히트를 친 영화 300 기억하시죠? 제라드 버틀러를 일약 세계적인 스타의 반열에 올려놓은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가 바로 테르모필레 전투를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었습니다. 반면 그리스는 아테네, 스파르타 등 작은 도시국가들로 나뉘어 있었죠. 그리고 아테네에서는 당시 막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480년 페르시아의 크렉세스 황제는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 정복에 나섭니다. 그의 아버지 다리우스 1세가 12년 전인 기원전 492년 제1차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켰다가 마라톤 전투에서 아테네 육군에게 패하였습니다. 크렉세스는 이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 다시 대군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아테네의 영도하에 연합군을 결성하고 육군은 스파르타가, 해군은 아테네가 맞습니다. 이 전쟁의 첫 전투가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스파르타의 육군이 페르시아의 대군을 맞이한 전투였습니다. 동시에 바다에서는 아르테미시움에서 아테네의 해군이 페르시아 해군을 맞이하여 전투를 벌입니다. 영화에서도 보셨지만 스파르타가 이끄는 그리스 육군 7,000명이 테르모필레의 좁은 협곡에서 페르시아의 대군을 이틀간 저지하지만 결국 사흘째 배신자가 협곡을 우회하는 샛길이 있음을 페르시아 측에 알려줍니다. 그러자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는 스파르타 정예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후방으로 철수시킵니다. 그리고 철수하는 군대가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 끝까지 협곡을 사수하면서 전원전사합니다. 이 전투에서 시간을 번 그리스 연합군은 결국 며칠 뒤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의 함대를 격파하면서 승리합니다.
결국 테르모필레 전투 그리고 이어지는 살라미스 해전으로 당시 아테네에서 막 꽃피우기 시작한 민주주의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테르모필레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투로 꼽는 이유입니다. 물론 나라마다, 민족마다, 종교마다, 부족마다 각자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전투가 있겠죠. 우리나라는 안시성 전투, 살수대첩, 행주대첩, 명랑해전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 나라나 민족의 운명을 가른 전투가 아니라 인류 문명사를 바꾼 전투를 꼽으라 하면은 역시 테르모필레와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만일 당시 전제주의였던 페르시아가 승리했더라면 아테네의 민주주의와 그 민주주의가 낳은 페리클레스, 소포클레스, 헤로도토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도 없었고 민주정, 비극, 역사, 철학, 수사학 등 그리스 문명의 찬란한 유산은 없었을 테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서구 문명 자체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작은 홍콩이 거대한 중국을 상대로 벌이는 투쟁은 테르모필레 전투와 같습니다. 결국은 패하겠지요. 그러나 이는 자유를 위한 고귀한 투쟁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살라미스 해전과 같은 기적이 일어나서 중국도 민주화의 길을 갈 수가 있겠죠.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천안문 사태를 기억하듯이 지금 희망도 미래도 없는 홍콩이 벌이고 있는 처절한 홍콩 항쟁을 기억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